겁쟁이가 용감해지는 유일한 방법. 1. 나는 겁쟁이로 태어났다. 삶의 고통을 직면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다.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방이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기질을 지닌 채 세상에 나온다. 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한의학적 언어를 빌리자면 두려움을 주관하는 기운은 수의 기운이다. 방향으로는 북쪽이요, 온도는 차갑고 계절로는 겨울이며 신체적으로는 신장과 방광의 기운에 해당한다. 이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 기운에 압도당하거나 아니면 그 기운을 능숙하게 사용하거나.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전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 기운에 압도당한 채 나는 살아있다기보다는 그저 떨고 있었다.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깊이 억압되어 있을 때 그것은 종종 역설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 나는 극도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두려움에 강하게 이끌렸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혼자 극장을 찾아가 공포 영화를 보았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귀신 영화와 뱀파이어 영화를 즐겼고 성인이 되어서는 좀비 영화에 열렬한 애호가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통제된 환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길들이려는 무의식의 시도였다. 대인 공포는 더욱 심각했다. 세 사람 이상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듣기만 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착하다는 평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함이 아니었다. 공포로 인해 말 그대로 얼어 있었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죽은 듯이 살고 있었다. 2. 용감해지려 할수록 더욱 좌절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결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 죽어있는 자신이 싫었고 어느 순간 결심했다. 용감해지겠다고. 그 결심의 계기는 한 선배였다. 나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난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담대함을 흠모했고 그는 나의 순진함을 좋아했다. 그의 조언에 따라 나는 여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고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다음 시도는 군대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훈련을 받고 강해져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 덕분인지 나는 군기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방사 경비대에 뽑혔고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일상화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견뎌냈다. 그러나 제대 이후에도 내 안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부의 압력이 내면의 두려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 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규모 수업이 많았고 토론이 필수적인 환경이었다. 언어의 장벽 위에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졌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의 고통 속에서 수업을 들었다. 돈이 없는 유학생으로서 생계를 위한 노동까지 병행해야 했기에 그 고충은 배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건대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며 심리적으로는 외상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그 무렵 나는 백인 남성들의 마초 문화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이제 명백하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 압도적인 기 앞에서 나는 또다시 짓눌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더해 그 압도적인 기운 앞에서 나는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맞서거나 중간이 없었다. 이 중간의 부재야말로 두려움이 깊이 내재화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3. 싸움을 멈추자 비로소 강해졌다. 진정한 변화는 밖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안을 향한 직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명상을 접하게 되었다. 명상은 내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작업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나는 국선도를 수련하게 되었다. 국선도는 호흡을 관찰하는 수련이다. 호흡을 관찰하는 가운데 억눌렸던 가혹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양한 신체적 자세를 취하며 그 기억들을 관찰하자 놀랍게도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항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3년의 국선도 수련 후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 변화했음을 감지했다. 주변 사람들이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들을 내게 하기 시작했다. 장교 출신처럼 보인다. 강하게 보인다. 장남 같다는 말들이었다. 오랫동안 착하고 여린 막내의 이미지로 살아온 내게 이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변화의 징표였다. 두려움의 감소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변화의 가장 선명한 지표 중 하나는 공포 영화에 대한 태도였다. 한때 공포 영화에 강하게 이끌렸던 내가 어느 날부터 공포 영화가 전혀 흥미롭지 않아졌다. 어떤 영화를 보아도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던 영화는 곡성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영화도 내 안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미국 시에라 산맥의 800km 백패킹 종주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 긴 길을 혼자 걸었다. 야생 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산불로 폐허가 된 황량한 벌판에서 오직 텐트 하나의 의지에 밤을 보냈다. 그 고요하고 광대한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안에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도망칠 곳도 주의를 돌릴 것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나 둘뿐이었다. 4.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을 통과하며 나는 하나의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르렀다.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친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이것을 지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그림자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그 부분이다. 그림자는 싸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 싸움은 그림자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비로소 그것은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태양의 기운을 타고났으나 내 주위에는 언제나 거대한 두 개의 바다가 있었다. 그것도 겨울 바다였다. 태양은 언제나 그 차갑고 광대한 바다에 꺼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바다는 피할 수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 불가능한 싸움에 에너지를 소진해왔다. 그러다 바다를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로 받아들이고 화해하자 비로소 바다의 기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다. 망망한 겨울 바다 위에서 홀로 떨던 외로운 태양에서 그 겨울 바다를 벗삼아 빛나는 태양으로. 이 모든 여정의 가장 극명한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나는 한 요양원에서 설교를 부탁받았다. 그곳의 예배 대상은 인지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이었다. 실질적으로 나의 말을 의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단 한 명, 간간히 귀를 기울이는 한 봉사자뿐이었다. 나는 단상에 올랐다. 청중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준비한 내용을 넘어서서 마음껏 말씀을 증거했다. 때로는 영감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들은 나의 바다였다. 무응답이라는 거대한 침묵의 바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바다에 대고 마치 오랜 벗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거기엔 두려움이나 어떠한 막막함도 없었다.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용기를 찾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으나 본질은 단순하다. 두려움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두려움을 내 안의 오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오싹한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의 감정으로 흘려보내되 거기에 특정한 이미지나 의미를 덧씌우지 않는 것. 몸으로 느끼되 그 느낌을 두려운 대상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 쪽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두려움을 통해 걸어온 길이었다.